자, 이 단어 운동과 충돌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관성이에요. 관성. 자, 관성은 뜻이 이건 뭐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었던 부분인데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그러니까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키는 게 뭐였다? 힘이었다. 힘이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키는데, 운동 상태가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힘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관성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체의 관성의 법칙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자,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알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알짜 힘의 뜻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해주면 결국에는 몇 개의 힘이 나오냐면은 한 개의 힘이 나와요. 다 더해줬었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합력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해서 이렇게 더해진 방향으로 힘이 합해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을 텐데, 여러 가지 힘을 다 더해주면은 모든 힘의 합력을 더해주면 결국에 몇 개가 나오냐면 한 개가 나와요. 이 다 더한 모든 힘을 한 개로 나온 힘을 알짜 힘이라고 하는데, 이 알짜 힘이 0이 되면은, 결국에 알짜 힘이 0이라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알짜 힘이 0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아예 힘이 작용을 안 했다. 아예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용한 모든 힘들의 합력이 0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아예 작용을 안 했던지, 작용을 했는데 이 힘을 다 더해줬었을 때 얼마가 됐다? 합이 0이 됐던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알짜 힘이 0이면, 자, 운동 상태 유지가 되니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를 해 있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정지했던 물체가 계속 정지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로 계속 움직인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네. 얘는 운동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관성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도 커요? 관성이 커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은 뭐도 크고 정지관성도 크고, 질량이 크면 운동관성도 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관성이 속력에 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자,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갑자기 출발하기도 더 힘들고,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게 하는 거를 멈추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질량에 비례해서 관성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관성에 의한 현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버스가 뭐라고 나왔어요? 갑자기 출발할 때라고 해서 나와 있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거는 무슨 관성이에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니까 정지관성 때문에,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뒤로 쏠리고, 그 다음에 버스가 달리고 있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운동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R자 힘이 0일 때, 정지 상태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운동해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일단은 두 가지니까 운동량부터 보면,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 또는 운동의 효과,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운동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운동량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운동량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운동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물체의 질량 킬로그램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속력이라는 게 있고 속도라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해요. 이동 거리는 미터고 시간은 세크예요. 그래서 속력 단위 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런데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이거는 변위라고 해서 구해요. 변위도 단위는 미터예요. 자, 그럼 이동 거리하고 변위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가 4m고 여기가 3m예요. 자, 그럼 보면, 자,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갔다라고 했었을 때 총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동 거리? 가는데 예를 들어서 2초 걸렸어요. 총 4m 갔죠? 3m 갔죠? 총 이동한 자취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 몇 미터? 7m예요. 자,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A점과 C점을 이어주는 최단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 변위예요. 그러니까 몇 미터? 5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 A, B, C, D 사이 거리를 구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최단거리, 직선거리. 그래서 변위는 얼마? 5m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3.5m per sec는 뭐가 되는 거고요? 속력이 되는 거고요. 변위는 얼마가 되냐면은 2.5m per sec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변위는 대신에 뭐가 포함이 되냐, 여기 속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방향이 포함이 돼요. 그냥 얘는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3.5m per sec로 끝이에요. 그런데 변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방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무슨 쪽이에요?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2.5m per sec.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속력 속도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반지름이 자 10m인 원을 돌아요. 지금 그래서 총 4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원점 A, B, C, D. 자, 이렇게 돼요. 자, A에서 B까지 갔었을 때, 자, 한 바퀴 돌아오는데 총 여러분들 지금 10초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반 바퀴 가는 데는 5초 걸렸어요. 자, A에서 B까지 갔어요. 자,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원운동을 하니까 요 거리를 간 거죠. 그쵸? 한 원둘레가 얼마가 됩니까? 20파이인데 20파이의 4분의 1이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요? 5
파이미터죠. 근데 변이 어떻게 되냐면 A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B까지 갔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는 얼마가 돼야 돼? 10 루트 2m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반 바퀴 갔어요. 그러면 C까지 갔었을 때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이거의 2배가 되겠죠. 10파이. 자, 근데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운동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어줬으니까. 그러면은 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m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아왔어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왔어. 자, 한 바퀴를 돌아오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요?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20파이미터죠. 그죠? 근데 얘가 변이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까지 오면? 운동 시작을 A에서 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A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변이가 얼마가 돼요? 내가 아까 변이 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는 최단 직선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떻게 돼요? 같죠? 이러면은 변이가 얼마가 나와요? 0이에요, 0. 예, 원점으로 돌아온 운동은 무조건 변이가 어떻게 된다? 0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런 차이인데, 근데 중요한 게 속도는 뭐가 있냐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데 물리에서 방향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쳐보세요. 5m/s, 그 다음에 여기서 0, 여기 2초예요. 4초 때 마이너스 5m/s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느려지는 거니? 속도가 여기까지 계속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져요.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 부호하고 마이너스 부호가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뭘 나타내준다?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 이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부호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러스 5m/s와 마이너스 5m/s의 차이는 얘가 오른쪽으로 5m/s면 얘는 왼쪽으로 5m/s예요. 얘가 동쪽으로 5m/s면 얘는 서쪽으로 5m/s가 되는 겁니다. 얘가 북쪽으로 5m/s면 남쪽으로 5m/s가 되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건 뭐예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의 부호 변화는 운동 방향의 변화다. 알겠죠?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있는 어저께 선생님이 설명했던 저번 시간에 뭐예요? 벡터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의 부호 변화는 곧 뭘 얘기해 준다? 운동 방향의 변화를 얘기해 줘요. 네. 네, 속도의 부호 변화는 운동 방향의 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kg과 속도 m/s의 곱이고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하고 같아요? 속도의 방향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딘가 충돌해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뭐예요? 운동량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따라서 운동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질량이 같을 때는 속도를 크게 하던가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을 크게 해주면 운동량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량 봅시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그러니까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충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체가 받은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충격량에 해당이 되고, 충격량을 구해주는 방법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 변화량의 곱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 초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충격량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래에 면적을 구해주면 이게 힘 곱하기 시간 값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가 된다? 충격량에 해당이 됩니다.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힘이 작용한 시간이니까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가 되고요.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하고 어떻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에, 근데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 사이는 특별한 관계가 있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가지예요. 질량, 속도, 힘, 시간, 이 네 가지 물리량 사이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즉 보면 물체가 받는 힘이 클수록, 선생님이 어저께 힘은 곧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가속도는 뭐의 변화량?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가속도예요.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가속도는 뭐분의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해줬단 말이에요.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는 줄어들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가속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결국에는 같은 힘을 오래 받든지 아니면 같은 시간 동안에 더 큰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크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크기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왜? 속도가 많이 변하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 운동량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힘과 시간의 곱의 양이 크면 클수록 그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하고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변화량 앞에 쓰는 이 직각삼각형은 로마 알파벳이고 뭐라고 읽어주냐면 델타라고 읽어줘요. 델타. 저 델타라고 하는 값은 변했다라는 뜻이요. 근데 변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변화량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에서 뭐 빼줘야 돼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준 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게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거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데,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 바로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질량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속도 변화량의 곱은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하고 같다가 지금 요 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t를 여기로 넘겨버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질량과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의 곱은 힘하고 같다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t항만 넘겨버리면. 근데 이 식이,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 뭡니까? 가속도죠. 그럼 이게 가속도 A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얘는 무슨 식이냐면, 여러분들 이 식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F는 MA라고 하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요 식을 풀어서 만들어준 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은 뭐다? F는 MA다 라고 하는 식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거고, 이게 뭐랑 같다? 충격량, 힘과 시간에 작용한 변화량의 곱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체가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물체가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변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증가하고,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힘의 방향과 속도 변화량의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충돌을 하면요, 이렇게 빵 충돌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먹으로 벽을 때리면, 내가 벽을 10N으로 때리면 벽도 내 주먹을 똑같이 10N으로 때려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즉, 두 물체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을 해요. 힘을 줄 때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법칙? 운동 제3법칙인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아요,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그 다음에 또한 두 물체가 접촉해서 힘을 가하는 시간, 접촉하는데 충돌하면서 딱 닿는 시간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는 시간은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두 물체가 받은, 왜? 똑같은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충돌하니까 충돌하는 동안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대신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충돌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일로 왔고 B가 일로 와서 충돌했었을 때 A는 힘을 어디로 받아요? 일로 받죠. 이렇게. B는 어디로 받아요? 일로 받죠. 그러니까 서로 받은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서로 충격량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크기는 같지만 서로 뭐가 반대다? 방향은 반대가 된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충격량은 뭐랑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질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얘가 크면 질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도 변화량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체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변해요. 알겠죠? 더 크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되겠지만 힘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뭐에 해당이 된다? 충격량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전거하고 트럭하고 서로 부딪히면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잖아요. 자전거 타고 왔는데 트럭하고 정면 빵 충돌했어. 근데 누구만 데미지가 커요? 자전거만 데미지가 크잖아요. 왜? 둘이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지만 자전거가 뭐가 작아? 질량이 작죠. 그러니까 뭐가 커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죠. 그러니까 서로 빵 부딪혀도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만 날아가는 게 질량이 작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휙 하고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그래서 달리던 트럭이 정지해 있던 승용차하고 충돌을 하면
트럭이나 승용차나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지금 보면은 정지 있는 상태에서 트럭이 이렇게 충돌하면은 승용차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트럭은 반대편으로 힘을 받으니까 트럭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근데 승용차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죠? 그랬을 때 처음에 얘가 보세요. 트럭의 질량을 라지 M, 승용차의 질량을 스몰 m 이렇게 봅시다. 트럭의 속도를 v, 얘는 정지니까 0이에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 트럭의 속도를 v 프라임, 승용차의 속도를 v 2 프라임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둘이 뭐가 똑같아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돼요. 그쵸? 대신에 보세요. 빵 충돌했을 때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누가 더 속도가 큰 거야? V 프라임이 큰 거예요? V가 큰 거예요? V가 큰 거죠. 그죠? 충돌 전 속도가 더 크겠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따라서 M에서 나중 속도가 더 크잖아요. 처음 속도가 V 마이너스 V 프라임이랑 그 다음에 뭐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승용차는 질량이 M이고 나중 속도가 얼마예요? V 2 프라임에서 처음 속도 0. 이 둘의 곱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오케이? 자, 대신에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V 프라임 마이너스 V가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무슨 값이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근데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붙어도 똑같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가 받은 힘의 방향과 얘가 받은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한쪽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는 거죠. 결국엔 반대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하나 넘겨서 충돌과 안전. 자, 그래서 충돌에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엔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격량은 어떻게 구했어? 충격량은 작용한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을 구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의 크기를 줄여주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한 번에 받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돼요? 충격력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예전에 이런 과학의 날 같은데 이런 행사 하거든요. 달걀 높은 데서 이제 뭐 종이하고 뭐 풀만 이용해가지고 싸가지고 떨어뜨려서 안 깨지게 하기 뭐 이런 거 이런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는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약 하나는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뜨린 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져요. 근데 방석에 떨어뜨린 건 안 깨져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지만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같고 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달걀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둘이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어차피 얘가 멈추잖아요. 맨 마지막에 정지를 하게 되니까 달걀 질량 같고 달걀이 충돌 전에 속도 둘이 같고 멈춘 다음에 충돌 후에 속도 둘이 같기 때문에 둘의 뭐가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죠. 그러면 둘이 받은 뭐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죠. 대신에 방석에 떨어지면 이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같은 면적이에요. 충격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방석에 떨어지는 동안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충돌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케이?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가
그러니까 작용한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의 크기가 크니까 깨지게 되는 거라서, 따라서 여러분들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길게 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야구 펜스에다가 쿠션을 설치하다든가, 아니면 쇼트트랙 할 때 보면은 밖에 펜스에도 쿠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에어 운동화를 신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충돌하는 시간을 늘린 거고, 그 다음에 관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몸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전벨트나 아니면 놀이기구 탈 때 안전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드롭 타는데 안전바 없어. 뚝 떨어지면 나 어디로 가요? 위로 날아가요. 얼마나 무섭냐. 그죠? 아니면 저기 뭐야, 바이킹 같은 거 탈 때도 이 안전바가 내가 훅 할 때 튕겨나가는, 운동 완성으로 인해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통 충돌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과 안전장치가 교통수단에서 에어백은 뭘 늘려주는 겁니까?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할 때 포수가 공을 이렇게 잡을 때 앞으로 빼면서 안 잡아요. 뒤로 이렇게 빼면서 잡아요. 또는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은 거 패스할 때 받을 때도 공을 몸을 뒤로 빼면서 잡는단 말이에요. 왜?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뽁뽁이 공기 테이프 같은 거, 깨지기 쉬운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을 해주는 것도 뭐예요?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저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5, 2번에 1,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2, 7번은 4, 8번에 3, 9번에 3, 10번에 3번입니다. 자, 질문. 10번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 뒤에 내신 만점 문제. 자, 1번은 1, 4, 2번에 4, 3번에 5, 4번에 2, 5번에 1, 6번에 2, 7번에 3. 자, 다음 8번 서술형 한번 봅시다. 다음은 야구장 펜스에 대한 뉴스 기사의 일부이다. 타구를 잡기 위해 몸을 날린 땡땡땡 선수. 펜스에 부딪히며 머리를 부여잡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2000년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국내 야구장 펜스는 가해지는 충격의 평균 10에서 20%만 흡수를 해준다. 우리나라 야구장 펜스의 구조가 벽에 보호 매트를 덧붙이는 구조다. 그러면은 선수가 받는 충격력은 어느 정도일까? 질량이 80kg인 야구 선수가 엄청 멸치예요. 야구 선수가 80kg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마른 겁니다. 보통 한 90에서 100kg 사이 정도 나가요. 야구 선수들이 실제로 보면은 TV에서 적당해 보여도 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보면. 그 대표적인 멸치 선수가 그 기아 박찬호. 네. 78kg인가? 예, 그 정도 나가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말랐어요. 예. 추신수나 이런 애들 보면 90kg 넘어갈걸요? 이대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선수는. 자, 야구 선수가 8m/s의 속도로 전력 질주해서 펜스에 부딪힙니다. 야구장에서 보다 안전한 펜스를 설치하는 것, 팬들을 위해서 몸을 날리는 선수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특히나 그 있잖아요. 다이빙 캐치하고 바닥에 구르면 진짜 온몸으로 뻥 충격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비뼈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기존의 야구장 펜스 구조 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와 같이 생각한 까닭을 원리와 함께 서술을 하시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펜스 매트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매트의 소재를 더 푹신한 소재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충돌 과정에서 결국에는 충돌 시간을 늘려 충격력의 크기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준다. 그렇죠. 네, 이 방법이 되겠죠. 나를 참고해서 달려온 야구 선수가 펜스에 부딪히고 정지했을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질량이 80kg인 선수가 얼마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8m/s로 달려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640의 운동량을 가지게 될 거고, 나중에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0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됩니까? 둘의 차이가 되니까 640이 될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충격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640이 되겠지. 다음 9번. 자동차의 범퍼를 기존의 범퍼보다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찌그러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이게요, 예전에 자동차 범퍼는 대단히 단단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SUV 같은 차 보면 이렇게 캥거루 범퍼라고 해서 앞에 쇠로 되거나 메탈로 된 이런 범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캥거루 범퍼라고 하냐면, 여러분 호주에서는 막 중간에 캥거루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가 가다가 부딪혀버리면 차가 너무 파손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앞에 쇠로 된 가드를 올려놓고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범퍼는 굉장히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찌그러져야 어떻게 돼요? 차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잘 찌그러져야 만약에 사람하고 부딪혔었을 때 충돌하는 사람도 충격력을 덜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동차의 안전성이 향상될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안전성이 향상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 시간이 감소해서 주로 탑승자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더 위험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4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림 나와 같이 힘이 작용했을 때 0.4초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4m/s가 됐어요. 자, 얘가 속도가 낮은 속도가 4m/s가 됐으면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질량이 2, 낮은 속도 4, 처음 속도 2 이렇게 되버리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 동안 받았어요? 0.4초 동안 받았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0.4초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니까 평균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 돼야 된다? 10뉴턴? 네, 이렇게 나와줘야지 맞을 거예요. 자, 0.4초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곱을해주면 8이 나와야 되겠죠. 맞죠?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속도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0.4초 동안에 물체에 작용한 힘의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값이 10이에요. 최대값은 이거보다는 작겠죠. 평균값이 10이 나와요. 최대값은 저거보단 크겠죠. 평균값이 1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죠? 네. 자, 또 6번이요. 자, 그림은 질량이 라지 M인 트럭이 정지했던 질량이 스몰 M인 승용차에 충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트럭하고 승용차가 충돌할 때 서로 작용하는 힘 F1하고 F2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게 무슨 법칙?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충돌 과정에서 서로 받는 힘의 크기는 같고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뭐가 똑같다? 충격력의 크기가 같다란 말이에요. 승용차의 운동량 증가량은 트럭의 운동량 감소량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승용차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트럭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건데 얘는 운동 방향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운동량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량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가 되는 거고 대신에 같은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데 질량이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질량이 크니까 작아야죠. 결국에. 그치? 네. 또 질문? 5번이요? 네. 자. 그림은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유리컵을 각각 시멘트 바닥하고 카페트에 떨어뜨렸을 때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둘이 받은 면적이 같다는 소리는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고 카페트 바닥에 떨어질 때 충돌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균 충격력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카펫에 떨어진 경우보다 충돌 시간이 더 짧죠. 맞고 두 유리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다르죠. 그죠? 네. 여기서 S1하고 S2는 어떻게 돼?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고 같이 멈췄기 때문에 같은 충격량을 받아서 둘의 면적은 어떻다? 같다. 대신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쪽이 평균 충격력의 크기가 작으니까 카페트 위에 떨어진 유리컵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1번이 맞죠? 네. 아이고 크다가 아니라 같다죠. 같다. 됐습니까? 네.